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립한국문학관 건립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은평구 진관동의 옛 기자촌터가 문학관 부지로 결정된 지 5년 만인데요. 국립한국문학관이 완공되면 은평은 명실공히 문학과 예술의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성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사업이 첫삽을 떴습니다. 20일 열린 착공식에는 정부 관계자와 문학인, 은평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문학관 건립공사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한국문학의 역사를 수집, 기록하고 보존, 연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국립문학관으로 문학계의 염원이었습니다. 문학계는 지난 1996년부터 근대 문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할 대표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제기해왔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그동안 멸실되어가는 한국문학 자료를 정성껏 수집 보존하였으며 2026년 개관 시에는 약 12만 점의 문학 자료를 보유하여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문학관으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과정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부지 선정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문학관 건립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건 2018년 은평구 옛 기자촌터로 문학관 건립 부지가 최종 확정되면서부터입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도서관과 수장고, 전시실, 교육체험공간 등으로 조성됩니다. 사업비 700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문학관 어디에서나 북한산과 서울 도심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북한산을 품은 문학의 마을. 한국문학은 한국인의 삶과 생각, 감정을 한국어로 기록한 아름다운 유산으로 꼽힙니다. 이곳에서 이러한 한국문학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문화예술에 관련된 이 국가적인 위상은 아마 지금 거의 8분 응선쯤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원천이 바로 문학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말 문학이 일취월장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의 역할을 우리 국립한국문학관이 꼭 되도록 기대도 하고. 은평구는 국립한국문학관 주변에 한글 테마공원과 예술인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은평이 문학과 예술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평이 가지고 있는 그 우리 것의 자산들 이것들을 잘 깨운다면 그 좋은 그 진주 목걸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고전 번역원, 그 산민화 미술관, 그다음에 진관사의 사과 독서 이터 한옥마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찾아오는 관광객과 많은 우리 국민들을 힐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2026년 하반기에 개관 예정입니다. 문학관을 짓기 위한 문학진흥법 제정부터 착공까지 10여 년. 한국문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면서 문학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아름다운 여정이 은평에서 시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고민하는 교육박람회인 양천구 Y교육박람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양천구청 일대에서 지난 16일부터 4일간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미래 첨단 체험과 진로 진학 박람회, 스타 멘토 강연 등 총 24개의 프로그램이 열렸는데요. 양천구는 전국의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총 5만 3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Y교육 박람회를 찾아 대한민국 미래교육 방향을 함께 고민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더욱 알차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다시 찾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이 개인회생을 마친 청년을 대상으로 재무상담과 자립토대 지원금을 제공하는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사업 지원 대상은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에 변제를 완료할 예정이거나 1년 안에 면책 결정을 받은 서울시 거주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여야 합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폐지 수집 노인의 월 평균 수입은 약 16만 원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인데요. 이에 한 지자체에서는 폐지 수집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합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폐지 수집을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20년 넘게 폐지 수집하는 일을 해온 박연희 할머니. 하루 종일 동네를 돌며 술에 가득 채워도 박 할머니가 받을 수 있는 돈은 하루 10,000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네. 가득 찬 게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30kg. 30킬로. 응. 100kg 해야 그게 5,000원이잖아요. 뭐 하루 종일 하면 얼마 정도 버시는 거예요? 많이 해봐야 돈만 원도 못 벌어. 한 달에 약 20만 원. 이마저도 한 달 중 20일 넘게 꼬박 폐지를 팔아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를 줍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전국에 약 4만 2천 명으로 이들이 하루 5.4시간씩 주 6일을 일해 버는 돈은 한 달 평균 15만 9천 원가량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천의 한 지자체에서는 10년 전 폐지 수집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버자원 협동조합이 설립됐습니다. 현재 조합원으로 가입된 폐지 수집 노인은 14명. 조합원들이 매달 10,000원의 조합비를 내면 조합은 손수레와 안전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멀리 떨어진 고물상까지 가지 않더라도 폐지를 팔 수 있도록 동네의 수거 거점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편하긴 하죠. 편하고 한 달 목돈 타니까 여기서 멀어요. 저 이막시장 있는데 거루 가져갔어. 최근에는 해당 조합이 위치한 지자체에서도 자원 수거와 관련한 노인 일자리 확대에 나섰습니다. 그중 폐지 수집과 관련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시장형 사업인 희망 손수레 사업인데 실버자원 협동조합과 연계해 지난 2020년부터 5년째 운영 중입니다. 올해 배정된 예산은 8천여만 원으로 조합에 속한 폐지 수집 노인들은 개인 수거량에 따른 수익금에 더해 매달 18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희망손수레 사업은 2020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 1인당 267만 원이 지원이 되며 시니어 폐 건전지 수거 사업하고 에코온 페트 수거 사업 그리고 시니어 폐 의약품 수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와 연계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신축 아파트의 시공하자 최소화를 위해 5월 22일부터 30일까지 관계 기관들과 합동으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6개월 이내에 입주 예정인 전국 171개 신축 아파트 단지 중 20여 곳인데요. 최근 부실 시공이나 하자 판정, 벌점 부과가 많았던 시공사들의 공사 현장입니다. 합동 점검단은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마감 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인천 지역 부동산 매매 가격의 하락폭이 5개월 연속 축소한 반면 전세가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인천시가 내놓은 2024년 4월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를 보면 인천 지역 매매 가격 변동률이 지난 3월 마이너스 0.06%에서 4월 마이너스 0.05%로 하락폭이 축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마이너스 0.35%부터 축소된 매매 가격은 5개월 연속 지속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연수구와 서구, 남동구, 계양구, 동구는 상승했으며 부평구와 중구, 미추홀구는 하락했습니다. 전세 가격 변동률은 0.3%로 4월에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연수구가 0.69%로 가장 높았고 남동구 0.47%, 부평 계양구 0.37%, 서구 0.17%, 동구 0.12%, 미추홀구 0.11% 등입니다. 지가 변동률은 2월 0.14%에서 3월 0.156%로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연수구와 서구는 인천 평균을 상회했습니다. 청약 당첨 시 2%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출시 3개월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청년층이 1년간 저축에 가입하면
2%대 구입자금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하는 청년 내 집 마련 123 정책을 발표하고 올해 2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한 바 있는데요. 5월 16일까지 105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과는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할 수 있고 현역 장병 가입도 허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득 요건도 3,6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산지를 현장 단속한 결과 산지관리법 위반 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 면적은 약 17,000제곱미터로 축구장 면적의 약 2.4배 규모였는데요.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의왕시의 한 임야를 허가 없이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했고 B씨는 군포시의 한 임야에 허가 없이 농장 진입도로를 설치했습니다. 도특사경은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식품 용기와 위생용품으로 안전성 검사를 확대할 예정인데요. 또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해당 플랫폼사의 판매 중지를 요청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 직구 상품의 접근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한라인이나 120 다산 콜센터로 전화 상담하면 됩니다. 인천시가 인천 상륙작전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 20일 올해 제74주년 인천 상륙작전 기념행사 추진사항 보고회를 열고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이날 보고회에서 시는 기념행사 범시민 추진협의회가 시에 전달한 국가기념일 지정 건의문을 관계부처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의문에는 인천 상륙작전일인 9월 15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국군과 연합군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세계인이 함께하는 자유와 평화, 수호의 날로 기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크로마이트 작전으로 단행된 인천 상륙작전은 한국과 미국, 영국 등 8개국 216척의 함정이 투입돼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으로 기록됐습니다. 시는 올해 9월 6일부터 12일까지 인천 상륙작전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기념식과 시가행진, 평화안보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4월 역대 최대의 컨테이너 물동량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한 달간 인천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31만 4,247TU로 지난해 동월 대비 9.3% 증가한 수치인데요. 지난달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컨테이너의 물동량은 16만 199TU고 수출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14만 7,742TU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6.5%, 10.1% 증가했습니다. 국가별 컨테이너 수입 물동량은 중국이 9만 149TU로 가장 많았고 태국 1만 477TU, 미국 4,793TU 순입니다. 수출은 중국이 9만 3,248TU로 가장 많았고 대만 6,504TU, 말레이시아 4,115TU 등입니다. IPA는 컨테이너를 이용한 중고차 수출 상승세로 물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공사장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 시공한 업체에 대해 벌점을 부과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외부 업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발생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고 감점 심사제를 시행합니다. 더불어 안전교육 이수도 필수 조건으로 명시해 재계약 시 교육 이수 정보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